브랜드 레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2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중에서도 첫 번째 중단원인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해서 이 주권이라는 게 주인된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역에는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토는 토지로 구성되는 국가 영역입니다. 토자가 흑토자죠. 그래서 토지로 구성되는 영역이다.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토가 정해져야지만 영해와 영공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해와 영공이 설정되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영토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구성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한반도 전체 그리고 이 한반도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까지 포함해서 영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반도와 그 주변의 섬들이 다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자, 이런 영토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의 영토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가 바로 독도입니다.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은 북한에 있는 비단도라고 불리는 마안도고요.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은 마라도입니다. 제주도의 남쪽으로 가면 마라도가 있죠. 긴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짜장면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건 북한의 운성군이라는 곳입니다. 가끔 고등학교에 올라가시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각각의 우리나라 영토의 가장 동쪽이 어디인가, 가장 북쪽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어도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어도라고 불리는 곳이 가장 남쪽에 있는 영토. 그래서 남단이라고 잘못된 보기의 예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어도라는 곳은 가장 남쪽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닙니다. 해수면 밑에 섬이 있는데 그 섬 위에다가 과학기지를 지어놨습니다. 이걸 이어도라고 부르는데 토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가 없기 때문에 영토라고 불리지는 않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은 마라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해인데요. 영해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해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 바다가 없으니까. 우리 주권이 미치는 바다가 없다면 영해는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이 영해라는 것은 기선이라고 해서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이 시작되는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공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영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의 위, 영해의 위를 영공이라고 부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비행기도 많이 날아다니고 교통상의 이유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해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선으로부터는 200해리까지 적용되고요. 영해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기 때문에 영해에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188해리에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바다를 뜻합니다. 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자원들은 그 국가에서 독점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독도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의 영해를 좀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 영해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입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굉장히 매끄럽고 섬들도 별로 없죠.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큰 섬들이기 때문에 이 동해안이나 제주도,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에는 기선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기준선을 그냥 물이 제일 많이 빠져나갔을 때 그 선을 최저 조위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기선에서 12해리를 적용합니다. 반면에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섬들도 굉장히 많고요. 해안선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섬들 하나하나마다 통상기선,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배가 우리나라 영역을 지나가는데 영해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했어요.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것을 기준선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12해리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선도를 좀 보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통상 기선을 사용해서 그냥 해안선에서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최저 조위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12해리를 갔다면 서해안,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이어서 거기서부터 12해리를 갔다. 자, 근데 특이한 곳이 있죠. 저기 생도랑 홍도 옆쪽에 보면 기선이랑 영해선이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대한해협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로 12해리를 적용하게 된다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해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3해리 그리고 일본에서도 3해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기선과 영해선이 가까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해선의 기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우리나라 영해에서 어떤 기선을 선택해서 사용하는가?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통상 기선에서 12해리를 적용한다.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해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직선기선에서 12해리를 적용한다. 대한해협 같은 경우에는 직선기선 남해안에 있으니까 직선기선에서 3해리까지만 적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용어와 함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독도로 넘어가 볼 텐데 자, 일단 독도는 북위 37도, 동경 132도에 있으면서 앞에서 말했던 우리나라 영토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기 때문에 해가 가장 빨리 뜨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와의 거리는 87.4km.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독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의 섬이 오키섬이라고 하는데 이 오키섬이랑은 157.5km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독도는 일단 동해의 중심에 있으면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독도가 거기 있어야 동해에서 넘어오는 배들 아니면 동해 상공에 영공에서 지나다니는 비행기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다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해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치를 조금 구분해서 살펴보면 일단 경제적인 가치로는 조경수역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산자원, 해산자원이 풍부하고요. 독도 주변에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에너지 자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캐서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한다면 당연히 경제적인 가치가 뛰어나겠죠. 또 울릉도나 독도를 가면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학술적인 가치입니다. 일단 동해 연구를 위한 해양 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싶은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다. 그러면 그 동해 중심부까지 가서 과학기지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울릉도나 독도나 둘 다 화산으로 탄생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해저 화산 지형의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화산 지형들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화산섬의 생태계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군사안보적인 가치인데요. 동해 방위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요.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영해 확보를 하는데 근거지가 되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독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 있죠. 자, 안용복이라는 이 조선시대의 사람은 일본에 가서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독도형 수비대라고 해서 일본이 계속 독도로 순시선을 보낼 때 이 순시선을 격파를 하고요. 울릉도에 있던 분들인데 이제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들이죠. 일본에서 계속 순시선을 보내서 독도에다가 팻말을 꽂았어요. 여기는 일본 땅이다. 그럼 이제 독도우영 수비대가 가서 그 팻말을 뽑아버리고 여기는 독도 땅이다 라고 이렇게 팻말을 다시 받고 이게 팻말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도를 수호하던 분들. 자, 세 번째로 심흥택이라는 분은 대한제국 시절 울릉 군수였고요. 처음으로 독도라는 명칭을 공식 문서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독도우영 수비대가 팻말 싸움을 하면서 실제로 뽑아왔던 팻말들을 이렇게 울릉도에 가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팻말 싸움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팻말 가지고 싸우는 건 안 되겠다 해서 독도에 실제로 한국령이라는 한국 영토다. 한국령이라는 거를 둘에 그냥 새겨버렸죠. 다시 팻말처럼 뽑을 수 없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분들이 바로 이렇게 안영복, 독도용 수비대, 심흥택 외에도 우리나라 독도를 위해서 힘써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